있었던 것은 우리가 6.25 참사, 우리 공화당의 6.25 참사 그 이전에 제가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모든 작가들이 자신들의 책을 쓸 때 첫 문장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얼마나 수백 번 고쳐 쓰는지 아시느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말의 서두를 어느 말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인권하고 북한 인권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의 인권,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기라도 하는지, 그런 자문으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송옥이라는 만 41세 엄마가, 그리고 그녀의 아들 만 5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알려진 것은 2019년 8월 12일 알려지고, 그녀가 죽었다고 발견된 것은, 죽은 시점이 아니라 발견된 시점은 지난달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젊은 40대 엄마와 어린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굶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 처절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제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적 그 정보만이라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사를 참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송옥 씨는 10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채 8월 12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요금 미납으로 물이 끊겼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집에 방문한 수도 검침원이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서 관리인에게 알렸고, 이 관리인이 숨져있는 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은 집엔 고춧가루 외에 먹을 것이 없었고 통장 잔고엔 영원히 찍혀 있었습니다. 5월 말 통장에 남아있던 3,858원을 모두 인출하고 2주 정도 지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월 중순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죠. 고춧가루만 남았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점입니다. 맵지 않고 고춧가루 먹어서 허기가 가신다면 고춧가루까지 남김없이 먹었을 굶주림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연사 때마다 우리 당원님들께 북한 인권 변호사, 미국 변호사 뭐 이렇게 소개되곤 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 말부터였고, 2016년 3월 3일 11년 동안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조원진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재건이라는 자와 같은 자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북한인권법이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통일부와의 소통, 그런 현장에 모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해놓으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북한인권법 제정 당장 하라라는 그런 1인 시위를 거리에서 100일, 2013년 100일, 2015년 100일, 그렇게 200일을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해본 경험을 한 이런 1인 시위, 그러니까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선거 공약으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장강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팀의 인턴으로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하면서 그 사람에는 포함된 사람도 있죠. 뭐 성소수자라는 이름의 동성애자, 그리고 좌파 진영이 장악해버린 장애인들 일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되는 자로서 한송옥 모자 아사 사건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옥 모자 아사 사건을 저는 무엇이라 보는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장 평화쇼에만 골몰하고 북한 주민, 탈북민의 인권과 복지를 도외시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굶어 죽은 것, 그리고 그 개인이 우연찮게 탈북민이었다, 이런 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으로 산다는 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북한인권운동가, 북한인권 변호사라고 칭해지는 자로서 탈북민들과의 접촉 기회가 여러분들보다 많았고, 그리고 탈북민 중에서도 지도자, 탈북민 리더분들을 모시고 세계 제네바도 가고 암스테르담도 가고 워싱턴 DC도 가고 보스턴도 가고 런던도 가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참상을 알리는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탈북민 선생님들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다르십니다. 이 한송옥 모자 아사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가슴을 치고 기가 막히게 하는 까닭은, 탈북민들을 우리 인권운동을 하거나 대한민국 언론이 소개할 때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조차 난 배고파서 살기 위해 왔습니다,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무엇도 먹어봤어요, 쥐도 먹어봤어요, 그것이 그분들의 그분들은 모두 영웅입니다. 영웅. 그분들의 무용담 인생이죠. 그 북한 그 끔찍한 정권을 탈출해낸 그 스토리인데, 탈북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 탈북민에 관련된 법조항이 있습니다. 탈북민을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어떤 용어로 쓰냐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냥 탈북자도 아니고 탈북민도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이북지역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근데 이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런 단순한 수식어로 보이는 말들이, 그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보호,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중국 국적을 덜커덕 취득해버렸을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민들도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탈북민 하나원, 그리고 부산 지역 탈북민 지원센터 이런 곳을 운영하시는 강동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모자 아사 사건을 접하시고서 쓰신 그 정보에 따르면은, 탈북민에 대한 그 지원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 잔뜩 쟁여 있는 그 예산, 그 돈의 절반이 남북 하나 재단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제대로 탈북민 복지에 대해서 돈이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쓰였더라면 이런 한성옥 씨 모자가 2019년에
북한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탈북민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적 정보보다는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답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위장 평화소열만 골몰하고 탈북민의 인권과 복지를 도외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면서 그 좌파, 소위 진보라고 자기들을 자칭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밥 먹을 권리를 그 인권 용어로는 식량권, right to food라고 합니다. 식량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존엄을 유지하면서 먹을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충분한 식량이 확보될 권리, 그런 것을 식량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량권을 이 좌파 진영에서는 생존권이라고 변질시켜가지고 북한 주민들 지금 당장 식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존 못할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우리 빨리 북한에 퍼주기 해야 돼요. 그것이 좌파 진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할 때 그 어구를 제정함에 있어서 식량권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생존권. 당장 북한 주민들 굶어 죽으니 빨리 돈 퍼주기 해야 된다. 그런 말에 서구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기만당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에서 한참 싸웠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에 있어서 여러분 보호와 증진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북한 주민, 북한 인권이라고 말할 때 인권 유린,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human rights violation, 그러니까 widespread, systematic, grave한 human rights violation을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유엔이 고발한 것이 2014년 그 COI 보고서라는 데서 고발을 했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탈북민들 10이면 9명이 말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한 땅, 대한민국 와서야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소중한 걸 알게 되었고 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탈북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이 보호와 증진의 차이가 보수우파, 좌파의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보호라는 것은 인권이 없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고 있고 그것을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한다라는 이런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서 좌파 진영은 자신들을 진보라 칭하고,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를 홍보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현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OHCHR 그 오피스 오브 하이 커미셔너 포 휴먼 라이츠라는 유엔 인권 대표 사무소,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 다 소위 진보 좌파들입니다. 한국인이란 한국인은 다 진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 인권 유엔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며 억지로 숨기려 애쓰고 있음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인권법의 제1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의 1조, 이 법은 북한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구분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지금 현재 이북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호 모자와 같이 그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성호 모자 사건이 기가 막힌 일은,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당당하게 정치적 살인이라고,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원, 제한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배분되어야 할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우리가 한창 탈북자라고 했었죠. 그것을 학자들이랑 전문가들은 탈북민, 자자가 놈자자라고 그래갖고 탈북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젠 정착되었는데, 탈북민들한테 가야 될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었더라면, 그야말로 뭐 연설 때 우리 대표님들 말씀하시듯이 박원순이 저렇게 평양에 갖다 퍼주자고 하는 그런 돈이 제대로, 그 모자 가정에 제대로 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 미사일 만들어 지건 안 되건 간에 무조건 북한에 퍼주게 하는 그런 돈들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몇 천만 분의 1이라도 그 모자의 가정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한성호 모자, 북한에서 굶주린 피해 대한민국 들어왔는데 또다시 굶주려 죽는 그런 끔찍스러운 비극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북한 인권법, 모든 것이 다 사문화되고 시체 상태라고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에 관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일찍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11년 동안 진보라는 자들이 맨날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난민 인권, 뭐 정우성 같은 사람들 많이 말하죠. 난민 인권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할 때 11년을 싸웠습니다. 11년을. 끝까지 저지하다가 2014년에 유엔이 COI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서 폭로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진보라고 자칭하는 종북 좌파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그 비겁함, 온갖 인권 다 말해가면서 북한 인권만 철저히 침묵하는 그 비겁함과 모순,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결국에는 북한 인권법을 합의하는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다 증진이란 말을 넣고,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다가 그 검사가 파견되는 것도 파견이 아니라, 원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인권 기록이란 크라임, 범죄를 기록해야 되는 작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사랑한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2016년 3월 3일 공포되고 9월 4일 그해 당해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대통령 없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확신을 품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탄핵되시던 그해 3월 3일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9월 4일에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의 전체, 그러니까 합의 기권자 빼고, 종북스러운 국회의원들, 기권자들 빼고 합의해서 그렇게 북한인권법이 감격적으로 11년 만에, 2005년에 모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후로 11년 만에 2010년에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당장에 대통령님 10월달, 11월, 12월 그 난리 치르는 동안에 9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10월부터 종북 좌파 기획 음모 탄핵이 작동되면서 그 법이 제대로 굴러갔겠습니까? 대통령님 탄핵되시고 2017년 문재인이가 권력 찬탈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고 나니 이 11년 만에 국제사회의 눈총을 피해서 제정되었던 북한인권법을
이 종북 좌파들은 너덜하게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한 예산 삭감해버리고, 북한 인권 재단이란 거는 여러분 뭐 재단인가 보지? 재단이 있어야 되나 보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탈북민 리더들, 탈북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그런 모든 행동과 활동들이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법의 거의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요소였습니다. 그런 것에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 파견되기로 했던 법무부 검사들, 그들은 다 모두 사퇴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구호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가짜 대통령의 가짜 평화쇼. 그것이 바로 한성호 모자와 같은 각 개인 가정에까지 다 미쳐서 거대한 정치적 살인의 희생양이 돼버린 한성호 모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북자를 무엇이라 칭하는지. 장진성 탈북 시인,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장진성 시인이란 분은 통일전선부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대남 공작을 꾸미는 전초기지 통일전선부, 북한에, 거기에서 온갖 선전선동, 남한을 뒤집어 엎는 선전선동을 능숙하게 행하신 장진성 작가, 김일성 대학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에 탈북자라는 제목의 시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겠지만, 먼저 온 통일이 바로 탈북자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본 게 2007년, 2008년 그랬는데, 먼저 온 통일을 과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한성호 모자의 죽음이, 굶어 죽는 거 무서워서 대한민국 왔는데 굶어 죽어버린 그 끔찍한 아들, 엄마, 그 모자의 죽음이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을 때, 그래, 문재인이 잘못해서 다 이 지경이야. 기승전 문재인 탓. 문재인이 글러먹어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 정권 때 리더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도 제정이 되고, 리더가 바로 섰기 때문에 김정은 참수작전도 승인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각 시민으로서, 그리고 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분단 조국의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과연 나는 먼저 온 통일 탈북민에 대한 나의 자세는 과연 마음의 자세조차라도 품어본 적이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매일 말로는 자유통일 이룹시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북한 주민도 향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알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저런 두런두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명실상부라는 말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실상부. 명실상부란 말 우리 어른들은 많이 잘 쓰시잖아요. 이름과 실상이 딱 들어맞는다. 이름과 실상이. 여러분들께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문재인은 명실상부한 수석대변인 맞죠? 딱 들어맞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연설 때 감히 우리 당원님들께 여러분 문재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누구입니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하고 여러분의 수석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또 인지연 해주시고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실토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딱 머리에 딱 기획을 하고서 여러분의 수석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를 긴급하게 제안받았을 때 나는 북한 인권 변호사인데 나는 그냥 인권 변호사도 아니고 북한 인권 변호사인데 과연 나는 명실상부한 이름과 실상이 딱 들어맞게 북한 인권 변호사로 제대로 살아왔는가? 제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될 때까지는 좀 제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근데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 대변인 역할 충실하다 보니 제가 그 북한인권단체 NGO 단체장이에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영어는 더 멋있습니다. Now Act for North Koreans,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 액트예요. 우리 당과 우리 공동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행동. 북한 인권 말아라도 아니고 북한 인권 돈 내라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액트죠. 액트. 저는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지금 두런두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 내내도 과연 나는 북한 인권 변호사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수석 대변인으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의 반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한성호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이탈 주민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게 얼마나 안 좋고 열악한가 이런 사실적 정보를 듣길 원하셨다라는 저는 좀 다른 방향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수석대 명실상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우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명실상부한 분단조국의 통일을 꿈꿀 자격을 갖춘 여전히 분단조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대박과 같은 통일, 그것도 문재인도 제거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우리가 이뤄냈을 때 과연 나는 북한 주민 그들을 우리와 너무 다른 그들을 다 보듬으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안을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었고요. 제가 이 통일과 북한 지금 이렇게 한성호 모자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맡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통일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헌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3조 일명 영토 조항 그리고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조항. 제가 그 헌법 한 번 우리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 지켜야 돼요. 법치 무너졌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법 잘 안 들춰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서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만의 영토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냥 남쪽 국민 아니죠. 문재인이 말한 남쪽 국민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은 돼야겠습니다. 저에게 통일이 뭐라고 물으신다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너무 멋있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래야 언론이 잘 받는데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너무 강렬하고 짧고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통일은 대박이다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저는 통일은 한반도가 정상이 되는 날, 한반도의 정상화, 한민족의 정상화. 지금은 너무 견딜 수 없게 비정상, 지금은 너무나 견딜 수 없게 2,500만 북한 주민을 그 감옥국가, 김정은 그 한 놈만을 위한 전체주의 3대 세습 독재 하에 놔놓고 종교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통신의 자유도, 그 사상과 생각의 자유도 없는 그 끔찍하게 많이 열거되는 인권 유린 지경에 처해놓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지나가네요. 시간은 무섭습니다. 그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저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오래간만이시죠? 맨날 막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고 연습만 해야 되고 저도 하고 싶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많고 또 저도 말과 글에 능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님들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저의 매일매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날도 언젠가는 다가오겠지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멍석에 깔렸을 때 제대로 제주를 띄워야 제주꾼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의 시간을 잘 갖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가 매기는 점수는 한 60점인데 60점. 워낙 우리 당원님들께서 저를 아껴주셔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죽음,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한 이거 정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복지 정책을 수정해요. 아니면은 지원책을 늘려봐요. 이런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하겠는데 정권이 이 지경에다가 이게 완전히 친북 주사파 종북 정권에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우린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 아니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제안이나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런 참사 수준의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행스럽게도 두 공동대표님께서 북한 인권 그리고 이 친북 주사파 종북 정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대처 방안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지금 마음이 절망스러우실 때 아이고 이렇게 지치고 힘든 거 언제 끝나나 벌써 지치지 마십시오.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도 못 끌어내렸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전히 871일째 옥중에 계시고 이겨야 끝나는 겁니다. 이겨야. 이길 때까지
우리 공화당의 전진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박근혜 대통령님만 부추하면 나 이거 그만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십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 문재인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통일 제대로 이뤄내서 분단조국 드디어 하나 되었을 때 북한 주민과 사회통합이라는 멋있는 말로써 제대로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야 멈춰야 하는 게 우리의 태극기 항쟁, 우리의 태극기 혁명인 줄 여러분들 모두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